데일리 브리핑. 네, 이 국가 부도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특파원님, 이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한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케빈 맥카시 연방 하원 의장 간의 이 최후談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떤談判입니까? 네, 동부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백악관에서 3차 회동입니다만 이번에는 단 두 사람만 단독 회동을 갖게 됩니다. 예. 또 잘 아시는 대로 6월 1일을 이른바 엑스데이트로 지금 연방 재무부가 발표를 해놓고 있고 이것은 분명 확고한 데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이른바 초읽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젯밤에 일본 G7 회담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하자마자 이제 오는 도중에 전화 대화를 가진 데 이어서 오늘 저녁 5시 30분에 회동을 갖기로 단독 회동을 갖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딜이냐 노딜이냐 즉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1차 또 판가름하는 그런 최후談判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또 지난 주말에 금요일 오전에 전격적으로 실무 협상이 교착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다가 이제 다시 저녁 때 밤에 한번 열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는 그런 양태를 보이다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직접 전화 대화를 한 다음에 실무 협상도 일요일에 2시간 반 동안 재개가 됐고요. 또 지금 아마 오전 이 단독 회동에 앞서서도 아마 실무회담도 계속 속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 협상이고 또 최후談判이기 때문에 협상 내용이 즉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열흘밖에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초읽기에 물려서 딜이냐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판가름하는 최후談判을 벌이게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측이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 정도 또 기간에 대한 숫자만 조율하면 될 듯 싶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담을 마치고 결산 기자회견을 일본에서 가질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거친 언사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전혀 이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비난도 나왔었고 네. 또 이른바 수정헌법 14조로 일방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 다만 시간이 없을 뿐이다라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부담을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협상을 되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하원의장을 대리해서 협상에 나선 사람이 그레이브스라는 연방 하원의원인데요. 이 하원의원이 의미심장한 진전을 타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숫자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많이 걸려놨었는데 그 대신에 즉 연방 정부 예산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삭감할 것인지 양쪽에서 수용 가능한 그런 삭감 내용이나 방법이나 또 기간 이런 것을 이제 숫자를 놓고 조율을 하면 된다. 다른 것들은 종속된 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세색이 여러 가지 많이 걸려놨는데 그것은 큰 틀의 합의만 있으면은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또 정부 예산 삭감도 협상을 다시 계속 세부 협상을 하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는데 구체적으로 백악관에서 오퍼를 했다가 공화당 하원에서 거부를 하고 또 서로 카운터 오퍼도 하고 시소 게임이 좀 벌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숫자를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지금 연방
이제 오는 10월 1일부터 2024 회기년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24 회기년도의 연방 예산을 이제 3월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시를 할 텐데요. 이때의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지금 현재 2023 회기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자. 그것도 국방비와 함께 지금 비국방 예산, 즉 재량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각 부처의 재량 예산, 국내 예산과 두 가지를 동시에 동결을 하자라고 백악관이 제의를 했는데 공화당 하원은 그것은 불충분하다. 국방비는 계속 올려야 되고 대신에 국내 예산을 더 삭감을 해야 한다라고 맞섰기 때문에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결만 하더라도 물가 인상률이 지금 5% 아닙니까? 예. 자동적으로 5%는 깎인다는 얘기인데 네. 말 그대로 이제 5%는 깎을 수 있는데 국방 예산도 깎고 또 정부 예산도 깎자. 정부 예산 나머지 그 일반 재량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행정부가 이제 운신할 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중산층이야 서민 또 빈곤층 여기 지원액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선뜻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증액분을 제한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2년 정도 이제 예산 증액을 좀 이게 뭐 동결을 하든 뭐를 하든지 2년 정도 적용을 하자. 그런데 공화당 하원은 10년에서 좀 물러났었습니다만은 6년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숫자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부채 한도도 언제까지 쓸 수 있도록 올리겠느냐. 요것 때 이제 백악관에서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쓸 수 있도록 2년장지를 아예 한꺼번에 지금 올리자. 그런데 공화당 하원안은 이미 법원으로 통과났습니다만 내년 3월 말까지 그 이후에 또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를 놓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많이 붙여놨는데 이것을 뒤로 미룰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최후 담판을 비롯해서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몇 번을 더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실무 협상도 계속하고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또 초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타결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사실 정권이 바뀌거나 이 연방 하원 의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나오는 것이 뭐 디폴트 얘기인데요. 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실제로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이 어떤 일들이 생길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벌써 월가를 비롯해서 이른바 그 증시 또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이런 데서 또 중소업체, 연방 공무원이나 연방 미군들이나 또 연방과 계약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납품을 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사들, 뭐 중소업체들일 텐데요. 네. 이런 데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불안해서 지금은 공포로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실제로 디폴트는 안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랬었죠.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대체하는 바람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대체하는데 증시가 근 20%나 폭락을 했었고요. 네. 예. 또 나중에 그 조사 결과로는 2조 4천억 달러의 그 미국민들의 그 증시나 뭐 채권이나 이런 데 집어넣은 그 은퇴저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산이 2조 4천억 달러나 이 증발이 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런 것이 이제 이번에는 더 크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증시 폭락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은퇴저축을 비롯해서 이게 뭐 상당히 그 짧은 일주일 이내만 디폴트 국면이 계속되더라도 주가는 지난번 2011년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디폴트가 되기 전에 며칠 동안만 20% 가까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즉 주가가 그 정도는 또 이번에도 20% 이상은 폭락할 것이고요. 만약에 7월까지 그 디폴트 국면이 계속될 때는
그야말로 한 45%나 폭락을 해서 네. 미국민들의 자산이 10조 달러나 날아갈 것이다. 이런 그 무디스의 경고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물론 대학원에서도 이러한 경고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증시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요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은퇴저축 같은 거를 전부 연금 같은 경우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주식이나 또 채권 뮤추얼 펀드 이런 데 다 투자를 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로 그러다 굴리니까요. 보니까 네. 예,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부의 가치, 자산 가치가 날아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고요. 나중에 물론 해결이 되면은 다시 반등해서 되지만은 그것도 심리적으로 당장 돈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소비 지출이 급속 냉각되고 기업의 생산도 당연히 그럼 또 냉각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게 바로 불경기로 가는 직접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적어도 2008년의 대불경기 때와 같이 마이너스 6%의 극심한 불경기가 갑자기 아마 다가올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시니어 은퇴자들이 소셜연금 받는 사람들이 6,600만 명이고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한 6천만 명, 네. 메디케이드는 한 8,5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날짜별로 얼마가 이제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이게 뭐 날아가지는 않겠지만은 그 책이나 소셜연금이나 그런 것이 다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에는 군인 봉급이 100억 달러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네. 메디케어의 그 프로바이더들이 뭐 이제 보험사들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메디케어에 470억 달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향군인 그 베네핏도 120억 달러가 6월 1일 하루에만 이렇게 분명히 그 큰 차질을 빚는 것이고요. 6월 2일에는 소셜연금 250억 달러가 안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6월 5일에는 후스탬프 10억 달러. 그 다음에 6월 6일, 7일, 6월 8일, 9일은 메디케이드. 예, 주정부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60억 달러씩이 아마 스톱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거는 뭐 주정부에서 긴급적 비상자금으로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그 엄청난 그 모든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중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연방 계약사들을 비롯해서 중소업체들은 뭐 오늘 그 보니까 건설을 이제 연방 정부의 그 창고를 지어주는 그런 회사라는데요. 예. 이게 디폴트 되면은 배금이 지급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예. 되면은 300명이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런 상황. 이게 뭐 곳곳에서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의 불경기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로도 그게 번지고요. 미국 달러와 의 위상, 또 미국의 경제 패권이 아마 추락을 하는 그런 것으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사람이 최후 단판에서는 그래도 타협점, 타결책을 찾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양측에 다 부담이기 때문에요. 극적 타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뭐, 낙관론이 지금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고맙습니다.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